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만화, 컴퓨터 게임 등 각각의 예술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관점을 포착하며 장르와 장르를 넘어 장르와 기술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들.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인생 이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한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이피다 김도희라고 하고요. 어반 스케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네. 간략하게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39년 6개월간 근무하고 재작년 6월에 정년퇴직을 했고요. 82년도에 들어가서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다양하게 국유재산 업무도 했었고요. 천연기념물, 동물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예산 쪽, 회계 쪽 업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역사문화 전문가라는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역사 쪽 전문은 아니고요. 관심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상고를 나왔었고요. 최종적으로 보존정책과에 근무도 했었고 활용정책과라든가 매장문화재과, 발굴조사과, 기획예산본부 담당관실, 천연기념물과 다양하게 많은 과에 근무를 했었고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애초에 문화재 쪽에 관심도 많았었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 내에서 별명이 직진도희였다는데 이런 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제가 꽂히면 제가 이제 결정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좀 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런 식으로 꽂혔었고, 그 직장 안에서 동호그룹을 좀 많이 결성을 해서 서울에서도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 와서 연필 스케치라든가 아니면 수유침이라든가 수채 일러스트라든가 캘리그라피라든가 많은 동호 활동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조성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데 기회를 좀 제공했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아리를 또 만드셨다고 했는데 다양한 주제로 동아리를 만드신 거죠? 네네. 네. 미술과 관련된 것이 많아 보여요. 혹시 네. 예술가로서의 이제 꿈을 또 가지고 계셨는지. 청소년 때부터 그림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사실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학교 교내에 대해서 최우수상도 타기도 했었고 메달도 몇 번 타기도 했었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언제 미술 배웠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러긴 했었지만은 사실 저희 때 많이들 그러듯이 가정 형편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었었고 청소년 시절에 20대 초반에도 이렇게 길 지나가다 그림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이렇게 뭉클뭉클해서 제가 꼭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죠. 근데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퇴직 후에 꿈으로 이렇게 미뤄뒀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몇 년 전서부터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연필 스케치라든가 수채화라든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도 이제 서울을 이제 오가면서 네. 이제 취득을 하고 하셨는지. 그림 배우로 서울을 다니긴 했었는데요. 그 자격증 같은 건 없었었고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제 수지침 사 자격을 땄어요. 그것도 서울 다니면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퇴해가면서 야간에 12시 넘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오면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녔었고 다양하게 동화 구연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종이접기 강사 자격도 땄었고요. 꽃꽂이 국제복장학원도 다녔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었고 제 손끝에서 묻어나는 그 행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뭔가 배워왔습니다. 참 이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또 추진형이 또 이제 강한 리더를 만난 동아리 회원들은 네. 내심 반가웠나요? 어땠나요?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한 7, 8년 전에 중학교 동창이 하는 걸 우연히 보고서는 연필 스케치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서울로 송파구로 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첫날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주 다니기는 힘들겠고 그리고 저만 배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돌아오자마자 회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뒤엔가 제가 근무하던 이제
그 문화재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일단은 처음에 연필 스케치 동아리를 만들었었고요. 그 1년 넘게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청 내에서 강당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년차 되던 해에 정부 대전청사 지하 로비에서 이제 동호회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정부 대전청사 지하 로비는 사실 일반인들의 평소 접근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전시회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어떤 동호적인 전시회는 처음이었었는데 각 청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타 청에 있는 이들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몇십 명 이렇게 연락이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저희 청뿐이 아니라 다른 타청도 이제 다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게 되었고 그게 어떤 삶의 기쁨이다고 유일하게 이제 그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시의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였나요? 지하 로비에 그 원형으로 뺑 둘러서 1인당 7, 8점씩 했었고요. 배우는 이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규모였었고요. 꽉 찼었었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화재청을 정년 퇴직하고 인생 2막을 이제 활짝 열으셨어요. 네. 그 퇴직한 해 바로 1인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조금 과감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추진력 있게 네.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퇴직 무렵에 사실은 퇴직하기 5, 6년 전서부터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차에 어반 스케치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좀 매개가 됐었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행복한 거, 그리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평가도 듣고 해갖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스케토리라는 장르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하고 평생을 일했는데 몇 개월 동안 좀 많이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그 텀이 또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생애에 대한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그려 나갈 때 기준이 되는 또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제 SNS에 적어놓은 문구가 열정의 뜨거움에 데이듯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그게 이제 제 평소에 제 이제 모토가 되고 있는데요. 늘 이렇게 가슴이 살아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가 돼서도 청년 할미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기반에서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이제 토대로 정한 사업 아이템이 이제 궁금한데요. 네, 문화 예술 콘텐츠 장르가 되겠고요. 스케토리라는 것이 스케치와 스토리가 합쳐진 새로운 장르로서 각 지자체의 어떤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거 스케토리로 구현할 수 있겠고요. 영상으로 편집하고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스케토리 텔러라고 명명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긴 힘들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그리고 글씨 쓰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그리고 영상 편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각 분야에 이렇게 참여를 각각 참여해서 함께 합쳐져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생소한 것들이 이제 제가 들어도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그 시청자께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반 스케치는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 그린 거하고 대상이 되는 건물하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올리고 공유하는 거를 엄밀하게는 어반 스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 운동이고요. 그래서 각 세계별로 챕터가 다 있고요. 어디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보면서도 그리면서 힐링되고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호 인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길게는 취미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작가님도 이제 실제 어느 공간에 이제 매력을 느껴 현장에서 이제 네. 즉석 이렇게 직접 네. 바로 이제 그리신 경험이 있나요? 네네 있죠. 최근에는 좀 활용하는 게
이제 창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으러 다녀요. 교육 받다가 그 강사님들이 말씀이 굉장히 또 와닿고 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현장에서 즉석 이제 스케치를 해서 끝날 때쯤 이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어떤 삶의 또 기쁨과 감사와 재미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어반 스케치입니다. 보통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중 없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기와집 전통 건축 그릴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뭐 2-3시간 걸릴 수도 있겠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시골집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시골집 그릴 때는 30분, 빨리 그리면 30분에도 그릴 수 있고 보통 1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가님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입문자한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 전체를 안 그려도 문짝만 그려도 되겠고요. 창문만 그려도 되겠고 아니면 눈앞에 있는 뭐 머그잔이라든가 필통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소품을 그리면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글씨랑 그림은 연습량이 스승이라 연습하는 만큼 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누구라도 하셔서 삶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이제 빠르게 밑그림을 좀 그리고 이제 색까지 칠해야 하는 네, 네. 작업이잖아요. 네, 그림인 네. 만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체계적인 네. 교육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색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요. 최근에 저도 이제 온라인 강좌를 그 조색 때문에 듣고 있기도 하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뭐 교육을 듣고 시작하면 좋은데 또 그건 있더라고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 자기만의 느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가령 이제 제 그림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따뜻하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뭐 행복했던 마음이 그림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서 또 하면은 어떤 획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장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네. 그 어반 스케치가 주는 매력에 네. 그 분명히 이제 확실한 이유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제가 어반 스케치를 하게 된 이유가 직장에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할 당시에 처음에 이제 캘리그라피를 우연히 알게 돼서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경이 될 사진 자료들이 필요했는데 가끔 이제 사진 작가님들이 사진을 제공해 주시지만 저는 이제 또 제가 제 글을 쓰거든요. 제 글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 배경 사진들이 있고 해서 사진을 직접 쓰려고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하다 보니까 또 90% 정도는 또 사진에 몰빵해서 몇 년을 또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진이 찍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그림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시니어 세대가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대가 16.6%라고 하고 10년 후면 50%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 시니어들 대상으로도 이만큼 좋은 취미 활동이 없겠는 거예요. 사실 퇴직한 세대들이 그 어떤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니까 건강이 조금 허락하지 않더라도 공간이 작은 공간만 있어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권하고 싶고 어떤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소재고 무엇보다도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삶의 기쁨과 위로, 치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잠을 안 자고서도 정말 기뻐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급에 좀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도 내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시도 이제 뭐 쓰시면서 이제 작품 안에 이제 또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작가님 옆쪽에 보이는 이게 지금 작품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공주의 그 풀꽃문학관이라고 나태주 시인님이 계시는 풀꽃문학관이 있죠. 그걸 지금 그림으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스케토리라는 장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스케토리라는 장르를 새로 만들었어요. 스케치와 스토리를 합쳐서 영상으로 합쳐진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요. 스케토리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 있어요. 유적지에 가면은 안내판이 있는데 어느 왕때가 어떻고 몇 년도 그리고 뭐 지붕이 팔짝 지붕이라든가 맞짝 지붕이라든가 형태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가서 그런 거를 바로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을 거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한 것이
사적이라는 거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하고 태계 이황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회서원이라는 거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세 가지 키워드만 제공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 태계 이황과 강기 두양가의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태계 이황이 다른 임주로 떠날 때 강기 두양이 연모하고 있던 강기 두양이 매화나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계 이황이 돌아갈 때도 그 나무에 매화나무에 물을 잘 주고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해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이야기를 쓴 거고요. 그 시는 제가 이제 강기 두양의 마음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 시는 대신에 감성적으로 짤막하게 함축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그 시는 캘리그라피로 제가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그림 그리는 모습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로 찍으시면은 영상으로 보고 느끼고 듣게 되는 그런 입체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또 토대로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QR 코드를 통해서 연동되는 그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입체적으로 글과 시와 나레이션이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걸로 특허 출원이 돼 있고요. 스케토리라는 상표도 지금 출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스케토리 텔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 단계로서 캘리그라피 수업과 그리고 교육 전문 방송에 최근 제 어반 스케치 강좌가 8강 방영을 했었고요. 일단은 제 브랜딩이 돼야지 다양한 제가 원하는 그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책도 이제 출판을 하셨던데 출판하고 6개월 만에 그 제세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2020년 11월 4일 날 초판 발행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제세를 찍고 2년 만에 5세를 찍었어요. SNS 검색창에 어반 스케치라고 검색하면 1년 반 정도 베스트셀러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답니다. 책도 잘 팔리면 작가님한테도 좋으신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인쇄는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책이 사실은 어설픈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 초보 때 그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어반 스케치를 관심을 가지고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반 스케치가 뭐지 하고서는 생각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몽차를 그리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어떤 동기부여용으로 그런 걸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반 스케치 책 중에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뭐 옛날 생각하면 바두가 뭐 철수야 영희 이런 나오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다고 그래서 제세 찍으면서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동아리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요즘에는 네. 동아리 회원들하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네, 제가 어반 스케치 동호회 모임을 이제 3,000여 명 되는데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미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움직이지 못하고 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형편이 안 되는 이들도 많아서 사진을 몇 장 제공해주면 그걸 보고 이제 그리고 도움이 많이 받는다고 많이 늘었다고 덕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바쁜 중에 이렇게 계속 그게 챙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너튜버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스케토리 영상물이다 보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그 너튜브에 올리고는 있고요. 요즘은 이제 캘리그라피 강의하는 수업 영상도 이제 올려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작가님 또 인기에 힘을 입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교육 전문 이제 방송도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교육 전문 방송에서 제 책을 보고서는 이제 그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초보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어반 스케치 강좌였고요. 난생 처음 어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8강까지 6월 한 달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이라면 어쨌거나 제가 이제 어반 스케치 작가이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들한테 이런 기쁨과 힐링되는 요소를 전파하고 싶고요. 조금 더 이렇게
사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욕심이 있다면은 더 많이 사업이 확장돼서 제 사옥을 갖고 한 층에는 갤러리, 한 층에는 공방, 한 층에는 사무실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